몸의 파동적 구조는 질병의 치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양자의학에서는 몸의 파동 구조가 교란되거나 파동의 함량이 부족하면 질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파동을 보충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파동 치료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MW, 펜프, 플라스마원, 라이프 머신, 바이브 머신, 텔레파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MWO, 다중 파동 발생 장치인데 이것은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과학자 라코프스키가 1920년대에 개발한 치료장치인데 지금도 크기를 작게 만들어 포터블하게 만들어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복합 파동을 인체에 쪼여주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장치입니다. 암, 관절염, 만성기관지염, 고관절 탈골 및 많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펜프, 펄스 전자기장 치료기인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루프를 치료 부위에 갖다 대고 치료합니다. 이것은 매우 낮은 주파수의 전자기장을 맥동적으로 인체에 공급하는 치료장치입니다. 펜프의 부종 치료 사례를 보면은 90세의 여성 환자가 손가락 링을 뺄 수 없을 정도로 부종이 심합니다. 5분 치료하고 3시간 후 부종이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파동을 보충하기만 하면 부종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라이프 머신은 1930년대 미국의 과학자 레이먼드 라이프가 개발한 치료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플라스마 발생 장치와 이 속에 주파수 발생 장치를 복합한 치료 장치입니다. 여기서 플라스마는 치료 주파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프 머신은 항암 효과가 있었습니다. 3일 간격으로 한 번에 3분씩 3개월 치료하여 말기암 환자 16명을 모두 완치시켰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양자의학에서는 파동을 측정하면 질병을 진단함과 동시에 원스톱 그 자리에서 치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장치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개발된 바이콤, 독일에서 개발된 바이콤, 러시아에서 개발된 메타트론, 헝가리에서 개발된 스키오 등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개발된 메타트론을 소개하자면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이고 환자는 헤드셋만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셋은 환자로부터 파동을 채취하는 역할과 치료 파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헤드셋은 파동을 채취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MRI의 거대한 초전도 장치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MRI의 진단 원리를 보면은 인체의 미약한 자기장, 이 8가우스,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면 100가우스인데 8가우스면은 매우 미약한 자기장입니다. 이 자기장을 인체에 쏘아서 인체의 파동을 여기시킵니다. 여기된 인체의 각종 파동, 즉 웨이브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이 웨이브 정보를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통과시켜서 웨이브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꾼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전송합니다. 환자의 디지털 정보 등본은 FFT 알고리즘에 의하여 신호가 분해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파동은 분자파동, 세포파동, 조직파동, 장기파동 등으로 분류가 되고, 메타트론의 소프트웨어에는 정상적인 분자파동, 세포파동, 조직파동, 장기파동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베이스와 환자의 파동을 빠른 속도로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각 장기별로 1, 2, 3, 4, 5, 6등급으로 나누어 점을 찍어 줍니다. 여기서 1, 2, 3등급은 정상에 가깝고 4등급은 조금 이상한 것, 5등급은 상당히 나쁜 것, 6등급은 거의 확실히 병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기 진단의 예를 보면은 메타트론에서 뇌에 가장 나쁜 6등급이 뭉쳐있으면 뇌암으로 진단하고, 유방에 6등급이 뭉쳐있으면 유방암, 척추에 6등급이 뭉쳐있으면 척추 디스크, 위에 6등급이 뭉쳐있으면 위암, 뇌에 6등급이 고루 많이 분포하고 있으면 다발성 경화증, 폐에 6등급이 고루 많이 분포하고 있으면 폐염으로 진단합니다. 이 메타트론의 치료 원리는 교란된 파동을 발견하여, 이게 교란된 파동, 이것도 교란된 파동, 여기서 반대파를 쏘았어. 여기서 초록색은 반대파를 쏘아서 제로로 만듭니다. 반대파를 이렇게 제로를 만들어 주어도 치료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정상적인 파동, 여기에 보기는 달라도 다 규칙적인 사인파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파동을 쏘아서 보강 치료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마음의 파동 구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파동적 구조는 질병의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양자의학에서는 마음의 파동 구조, 이게 정상인데 만성적인 교란은 정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구조의 교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사례는 암을 포함하여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음의 파동적 구조는 질병의 진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양자의학에서는 마음의 구조 중 교란된 마음, 이게 아니고 결맞은 마음, 참나 셀프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테라피틱 터치라는 진단법도 있고, 오링 테스트라는 진단법도 있으며, 근력 테스트라는 진단법도 있습니다. 이 진단법이 아주 우습게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마음의 파동적 구조는 질병의 치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양자의학에서는 마음의 교란된 파동이 질병을 일으키므로 교란된 마음을 결맞은 마음으로 전환시키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교란을 결맞음으로 바꾸는 방법은 환자 자신이 해야 하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명상, 심상 그리기, 이미지네이션, 기도, 신념 등이 있고, 제3자가 해줘야 되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체면, 가상현실, 기계적 셋탑화, 유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방법으로 명상에 관하여 선진 외국에서 명상에 관한 대대적인 연구에서 명상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명상은 감정적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며 명상은 생리적 측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상, 즉 참나의 마음은 대조군에 비해서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고 명상은 대조군에 비해서 동맥경화증을 치료하고 명상은 대조군에 비해서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명상은 대조군에 비해서 당뇨를 치료하고 명상은 대조군에 비해서 불임을 치료하고 명상은 암 중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소문난 흑색종에 대해서 흑색종의 대조군에 비해서 명상을 하면은 재발률도 줄이고 사망률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직접적인 방법 두 번째는 이미지 그리기, 이미지네이션. 미국의 종양학자 칼 사이먼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지요법으로 치료한 결과 수명 연장이 대조군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고 말기암인데도 불구하고 암의 완전 소실이 22.2%에서나 나타났고 또 말기암 환자인데 삶의 질 향상,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아픈데도 없게 된 경우가 51%나 나타났습니다. 다음 직접적인 방법 세 번째로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치료에 관한 연구도 많이 있지만 타인을 위한 기도 치료, 중보 기도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펑셔널 MRI를 찍으면 기도를 보내는 사람의 뇌 영상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뇌 영상에서 비슷한 활성을 보입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가 치료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직접적인 방법 네 번째로는 신념. 신념은 가짜약 효과, 플라세보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프로작이라는 진짜 치료약을 주고 양전자, 방출, 단청 촬영, 페트를 찍은 경우와 우울증 환자에게 가짜약을 주면서 프로작이라고 속이고 페트 촬영을 한 경우를 비교했는데 가짜약을 준 경우에도 진짜약을 준 경우와 동일한 부위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뇌의 활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믿기만 하면 가짜약이라도 진짜약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간접적인 방법 첫째 최면. 최면으로 사마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14명의 사마귀를 가진 어린이에게 최면에 의한 치료를 하면 5주 후에 사마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인데 최면이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 두 번째는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은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화상 환자의 통증은 매우 극심한 것으로 유명한데 화상 환자의 통증 치료를 위해서 가상현실 치료, 버추얼 리애리티 테라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마비된 손을 재활시킬 수 있습니다. 왼손이 마비된 환자가 이러한 데이터그래프를 끼고 가상현실로 들어갑니다. 가상현실 치료사는 환자의 마비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조정합니다. 가상현실에서 환자는 자기의 손으로 식탁 위의 물건을 잡고 나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현실로 나왔지만 가상현실에서 손을 사용하였던 기억 효과에 의하여 실제로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간접적인 방법 세 번째로 기계적 셋탑화 유도. 미국의 심리학자 도슨 처치는 미 해군의 특수부대 훈련소에는 수백만 달러짜리의 고성능 뇌파 유도 장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장치의 스위치를 켜면 훈련병을 무화경으로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훈련병이 무화경에 빠지면 뇌의 전두엽의 활동이 정지되고 셋탑화가 나타나며 정신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등이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은 몸, 분자, 세포, 조직, 장기의 존재만 인정하지만 양자의학은 인간은 몸 이외에 몸에 부속된 파동 구조도 인정하고 또 마음의 존재도 인정하자는 개념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오늘날을 의식의 시대 혹은 의식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 명상에 관한 많은 과학적 연구가 쌓이면서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의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명상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을 환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의 파동 구조를 이용하면 원스톱 그 자리에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대의학이 몸속에 내포된 파동 구조를 인정하고 또 마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현대의학의 교과서에 수없이 나오는 원인불명 이디오패틱이라는 용어를 몰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